따뜻해요. 눈 내리는 터미널 국수 카트 앞에서 20살 지우는 그 작은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1년 동안 말을 못하던 9살 아이가 한 숟가락도 뜨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그 옆에 선 남자는 지우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밤 11시 시외버스 터미널 구석에서 국수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한지우는 낡은 카트 앞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손을 비볐습니다. 20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달려와 밤차 손님들에게 우동과 미역국을 파는 게 그녀의 하루였어요. 대학 입학금 고지서는 옥탑방 책상 서랍 깊숙이 접어 넣어뒀지만 외할머니 고운자 씨의 심장약 처방전은 매일 아침 지갑 속에서 그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한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손을 잡은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동 하나요? 지우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익숙한 침묵이라고 느꼈어요. 말을 잃은 사람의 무게를 아는 침묵. 2개 주세요. 국물 많이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는 냄비에 면을 풀고 멸치 육수에 파를 썰어 넣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마다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를 녹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가 아이에게 닿았을 때였어요. 따뜻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가에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갔어요. 안도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 지우는 우동 2그릇을 카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파와 어묵이 둥둥 떠 있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남자는 카드를 꺼내려다 말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카트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을 건네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터미널 대합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한 번 더 지우를 돌아봤어요. 지우는 그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혹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 남자의 이름은 문태성이었어요. 도림의료재단 이사장. 이 지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첨단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장학재단까지 운영하는 사람. 하지만 그날 밤 터미널 구석 국수 카트 앞에서 그는 그저 말을 잃은 손자를 데리고 온 할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문태성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하온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그는 핸들을 잡은 채 눈 내리는 터미널을 바라봤어요. 국수를 파는 그 젊은 여자, 20 남짓한 나이, 추운 밤 낡은 카트 앞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는 모습, 그 얼굴 어딘가에서 자꾸 누군가가 어른거렸습니다. 한미소, 25해 전 재단 부속병원 정형외과 간호조무사였던 여자. 그가 사랑했지만 끝내 책임지지 못한 사람. 체면과 야망 앞에서 도망쳤던 기억. 그 기억은 지난 세월 내내 그의 가슴 한쪽을 조용히 갉아먹었어요. 문태성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백미러로 터미널을 봤어요. 지우는 여전히 카트 앞에서 다음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하얀 입김, 눈발. 그 풍경 속에서 문태성은 이상하게도 오래된 빚이 청구서처럼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이틀 뒤 지우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카트를 끌고 터미널로 왔습니다. 밤 10시 손님이 뜸한 평일이었어요. 국물을 데우고 팔을 다듬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또 왔어요. 고개를 드니 그 아이가 서 있었어요. 문하온.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작은 손에 5,000원짜리 지폐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른은요? 지우가 물었지만 하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터미널 입구 쪽으로 살짝 돌렸어요. 멀리 문태성이 기둥에 기댄 채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동 먹고 싶어?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지우는 우동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면을 풀고 어묵을 넣고 파를 썰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 하온이는 카트 앞에 서서 가만히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릇이 앞에 놓였을 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한 숟가락도 뜨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먹어봐야 알지. 하온이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올렸어요. 후후 불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했어요. 따뜻해요. 그날부터 하온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터미널에 왔습니다. 언제나 문태성과 함께였지만 카트 앞에는 혼자 서서 주문을 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우동 주세요. 국물 많이요. 잘 먹었어요. 지우는 그 변화를 느꼈어요. 아이가 말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게 자기 국수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태성은 언제나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시선은 늘 그쪽을 향했습니다. 지우를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운 듯하면서도 두려운 듯한, 묻고 싶지만 묻지 못하는. 어느 날 밤 터미널에 시청 공무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여기 노점 허가 받으셨어요? 지우는 당황했어요. 네, 작년에 받았는데요. 터미널 리모델링 예정이라 노점 재계약 안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규정이에요. 안전 점검상 문제가 있대요. 공무원은 서류를 카트 위에 툭 올려놓고 갔습니다. 지우는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노점 영업 중단 통보서. 한 달 뒤면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국수를 팔면서 계속 눈물을 참았어요. 손님들은 몰랐지만 국물에 떨어지는 게 눈물인지 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온이가 왔을 때 지우는 애써 웃으며 우동을 끓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고 국물을 붓다 그릇 밖으로 조금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하온이가 물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먼저 물어본 말이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 하온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었잖아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온이는 가만히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지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문태성이 달려왔어요. 지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손님 앞에서. 손님 아닙니다. 문태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 주십시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문태성은 서류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도림의료재단이 터미널 옆 부지를 매입했고 시와 협의해 주변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노점 철거는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일이었어요. 문태성은 서류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봤어요. 그 얼굴에서 다시 한미소가 보였습니다. 25해 전 자기 앞에서 울던 그 여자, 그가 외면했던 사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 낯선 손님이 자기 일에 나서려는지. 하지만 문태성의 눈빛에는 무언가 절박한 게 있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사람의 눈빛. 그날 밤 문태성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하온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그는 스마트폰을 켠 채 오래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미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홀로 아이를 낳고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 그 아이를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문태성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도망쳤다는 것을,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저 국수 카트 앞에 젊은 여자가 자기가 저버린 사람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고요했고 지우의 카트에서는 여전히 국수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는 차가운 밤을 따뜻하게 녹이면서 끊어진 인연의 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잊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문태성은 재단 이사회의에 앉아 있었어요. 안건은 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 진행 상황 보고였습니다. 기획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노점 상인 70%가 이전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금 협상 중이고요. 문태성은 자료를 넘기다 손을 멈췄어요. 노점 목록 중간쯤 한지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전 거부, 보상 협의 불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지우 씨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보상금을 올려주십시오. 이사장님, 선례를 남기면 다
다른 상인들도 2배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터미널 측과 제협의에서 그쪽 노점만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문태성이 특정 민원인에게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사장님, 그렇게 되면 개발 계획 전체가 괜찮습니다. 다시 짜십시오. 문태성은 자료를 덮었어요. 회의 마치겠습니다. 그날 오후 문태성은 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우라는 사람 신상 조회 좀 해주십시오. 터미널 노점 상인 말씀이십니까? 네, 조용히요. 장 비서는 이틀 뒤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A사 용지 3장. 문태성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지우, 20, 주민등록상, 보호자 고은자회 조모, 모친 한미소, 고인, 사망일자 19년 전, 부친 기록 없음, 현 거주지 옥탑방, 편의점 야간 알바 2년차, 터미널 노점 운영 3년차, 학력 고졸, 대학 합격 후 등록 포기 이력 3번. 문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한미소, 19년 전 사망, 지우가 태어난 직후에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5해 전. 병원 체육대회 날 찍은 단체 사진. 맨 뒤쪽 구석에 한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 짧은 머리, 수줍은 미소. 그때 그는 그 미소에 반했었어요. 하지만 약혼녀가 있었고 재단 이사직이 코앞이었습니다. 문태성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 크기로 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카트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장 비서가 몰래 찍어준 거였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닮은 부분이 선명했습니다. 눈매, 웃는 방식, 손동작.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지우는 한미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문태성은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문태성은 하온이를 데리고 터미널에 갔어요. 지우는 카트 앞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지우는 웃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우동 2개요. 하온이가 먼저 주문했어요. 요즘은 말을 제법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대요. 담임 선생님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우동을 끓이면서 물었어요. 요즘 학교 잘 다녀요? 네, 재미있어요. 친구도 생겼고요? 네, 3명이요.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했네. 문태성은 그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하온이를 대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작은 변화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태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우동이 나왔을 때 문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혹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댁 어머니 성함이 한미소 씨 맞습니까?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냄비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문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머니를 아셨다고요? 지우는 냄비를 내려놓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얼굴도 기억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우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죄책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님은 대체 누구세요? 문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함을 꺼내려다 말고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 지금 일해야 해서요. 손님들 기다리세요. 노점 건은 해결됐습니다. 네, 시청에서 연락 안 왔습니까? 터미널 노점 존치 결정 났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그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여기서 장사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문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해요. 손님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자꾸 보시고 하온이 데리고 계속 오시고 이제는 어머니 이름까지 아시고. 지우 씨 누구세요 대체? 문태성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저는 도림의료재단 이사장 문태성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림재단? 네. 그럼 터미널 개발 사업도 제가 진행한 겁니다. 지우는 비틀거렸어요. 카트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날 쫓아내려던 사람이 손님이었다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외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봄의 대학은 또 포기해야 하나,
매일 밤 울면서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터미널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결됐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아시면 왜 했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문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우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하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나,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우는 하온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할아버지는 누나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 말 못할 때, 아무도 저 이해 못할 때, 할아버지만 기다려줬어요. 지우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혼란, 안도, 슬픔. 문태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60대 초반의 재단 이사장이 눈 내리는 터미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문태성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한미소 씨에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하셨어요? 문태성은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우의 숨이 멎었어요. 하지만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럼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세요? 문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눈물이 눈 내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요? 미안합니다. 왜 어머니 혼자 두고 갔어요? 왜 저 혼자 크게 했어요? 문태성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딸의 울음을 견뎠습니다. 하온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지우는 하온이를 안았어요. 아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터미널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지우는 카트를 접지 못했어요. 문태성은 옆에 서서 손님을 받는 걸 도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국수 카트에서 그릇을 씻고 국물을 나르는 모습,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자연스러웠어요. 새벽 2시가 돼서야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지우는 카트를 정리하면서 물었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은 안 하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우는 손을 멈췄어요. 두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태성은 지우를 봤어요. 어머니에 대한 제 빚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제 딸이 아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봤어요. 그 안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검사 받으러 가요. 고맙습니다. 문태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지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도림의료재단 이사장 문태성. 무거운 종이였어요. 차를 타기 전 하온이가 지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누나, 내일도 와요. 응,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 지우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춥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탑방 계단을 오르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이제 와서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방문을 열자 외할머니 고은자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고은자는 지우의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지우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고은자의 손이 멈췄어요. 누구냐? 문태성이래요. 도림재단 이사장. 고은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할머니도 아셨어요? 미소가. 내 엄마가 말해줬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하지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단다. 자기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왜요? 그 사람한테는 약혼녀가 있었어. 재단 이사님 딸. 미소는. 내 엄마는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가 혼자 다 견딘 거네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죽었단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 얘기를 했어. 사랑했나 봐. 끝까지.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느꼈을 외로움, 슬픔, 그럼에도 지켰던 사랑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고은자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아니면 아니어도 돼. 할머니는 내 편이란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그 눈은 지난 20년의 슬픔을 덮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지우는 도림의료재단 본관 앞에 섰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15층 건물. 자동문이 열리면서 로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안내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낡은 패딩, 운동화, 손에 든 작은 가방. 이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2층 진료실 앞에서 문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니트 스웨터, 편안한 슬랙스, 조금은 아버지처럼 보이려 애쓴 차림새였어요. 오셨습니까? 네, 둘 다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검사, 오래 걸려요? 혈액 채취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아니면 차? 괜찮아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검사 전에 굶을 필요 없습니다. 했어요. 짧은 대답들만 오갔어요. 문태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같이 검사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검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지우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이어서 문태성의 혈액도 채취했어요. 2개의 시험관, 그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면서 문태성이 물었어요. 점심 같이 하시겠습니까? 지우는 거절하려다 멈췄어요. 문태성의 눈빛에 간절함이 있었으니까요. 네, 병원 구내식당이 아니라 문태성은 지우를 재단 옆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가정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습니다. 그럼 그걸로요. 주문을 하고 나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하십니까? 문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신부전이에요. 약으로 버티고 계세요. 병원은 어디 다니십니까? 시립병원이요. 6인실. 문태성은 뭔가 말하려다 참았어요.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 제 아버지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것만요. 당신은 제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우는 오래 생각했어요. 화나요. 많이. 근데 동시에 이상하게 화낼 자격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가 없는 게 익숙해서 이제 와서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낯설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된장찌개, 김치, 반찬들.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입니다. 하온이는 요즘 어때요? 문태성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기다려줬잖습니까? 국수를 끓이면서 지우는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국수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하온이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문태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하온이 엄마, 제 딸 서연이가 1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어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가난한 환자들 돕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병원비 못 내는 환자 집에 찾아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온이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죽는 걸 봤으니까요.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뒤로 수많은 병원,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도 치료도 안 통했어요. 그런데 당신 국수를 먹고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따뜻해서가 아닐까요? 진짜로. 문태성은 지우를 봤어요. 당신은 그냥 국수를 팔았지만 하온이에게는 그게 엄마 냄새였을 겁니다. 서연이도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문태성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2번 도망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신 어머니에게서, 두 번째는 서연에게서. 문태성은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가 사회복지사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돈도 안 되고 위험하고 집안 체면에도 안 맞는다고 싸우고 연락 끊고 그러다 딸을 잃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딸보다 체면을 택했으니까요. 한미소 씨 때처럼.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도망치려 합니다. 당신이 저를 거부하더라도 용서 안 하더라도 그냥 옆에 있고 싶습니다. 서연에게 못해준 걸
당신에게라도 하고 싶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뭐가요? 아버지 생긴다는 게. 지금까지 할머니랑 둘이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도림재단 이사장이라는 게 다 낯설고 무서워요. 문태성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손에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당신 속도로.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태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문태성이 물었어요.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요. 버스 탈게요. 그럼 다음에 하온이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우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하온이는 제 단골 손님이에요. 고맙습니다. 헤어지면서 문태성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열어보세요. 지우가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세요? 네, 제가 가진 유일한 사진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 웃는 법, 손 모양. 가지세요. 안 돼요. 이건 아버지 거잖아요. 복사했습니다. 그건 당신 거예요.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20년 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셨어요? 네,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문태성은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그 걸음걸이에서도 한미소가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지우는 평소처럼 편의점 알바를 하고 터미널에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하온이는 매일 왔어요. 말이 점점 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까지 했어요. 누나, 우리 선생님이 누나 만나고 싶대요. 왜? 내가 말 잘하게 된 게 누나 덕분이라고 했더니 한번 인사하고 싶대요. 지우는 웃었어요. 그래, 언제든 오시라고 해. 문태성도 거의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카트 앞에 오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우도 그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아직은 가까워지기가 무서웠으니까요. 결과가 나온 날 문태성이 직접 터미널로 왔어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왔습니까? 지우가 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네. 뭐라고? 문태성은 봉투를 건넸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률 99.98%. 숫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까 달랐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네요. 문태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네, 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지우는 울었어요. 20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어머니 혼자 두고 갔어요?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책임지는 게 세상이 뭐라고 할까봐, 제 자리를 잃을까봐.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고 혼자 키우려다 죽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압니다.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우는 문태성을 똑바로 봤어요. 저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오세요? 문태성은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지우는 한참을 울었어요. 문태성은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왔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국수를 끓였습니다. 문태성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왔어요. 그릇을 씻고 국물을 나르고 파를 썰었습니다. 손님, 뭐 하세요? 돕고 있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함께 일했어요. 국수를 팔고 그릇을 씻고 카트를 정리하고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처럼. 새벽 2시에 마지막 손님이 떠났어요. 지우가 카트를 접으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나실래요? 문태성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만나고 싶대요. 미소 씨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대요. 문태성은 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겠습니다. 옥탑방까지 걸어갔어요. 계단이 가팔랐고 문태성은 숨이 찼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을 때 고은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모셔왔어요. 고은자는 문태성을 천천히 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문태성은 바닥에 앉았어요. 고은자 앞에 정좌했습니다. 미소를. 사랑했습니까? 네. 그런데 왜 버렸습니까? 무서웠습니다. 무엇이요? 책임지는 게, 제 인생이 바뀌는 게. 고은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소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죽을 때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컸습니다. 문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습니까? 속죄하러 왔습니다. 돈으로요? 아니요. 시간으로요. 고은자는 문태성을 오래 봤어요. 지우가 당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지우가 거부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으니 받겠습니다. 고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세요. 가끔 지우 보러.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이건 당신이 했어야 할 일이니까요. 20년 늦었지만. 문태성은 일어서서 깊게 절했어요. 고은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어요. 문을 나서면서 문태성이 돌아봤어요. 건강하십시오. 고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단다. 화나지 않아요? 화날 힘도 없구나. 늙었나 봐. 지우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그래, 안 아플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고은자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지우는 엄마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꿈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아빠 만나줘서. 지우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근데 이제는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니까. 꿈에서 깨었을 때 베갯잎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지우는 여전히 터미널에서 국수를 팔았고 문태성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온이는 이제 거의 매일 왔어요.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 차를 타고 터미널로 와서 숙제를 하다가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누나, 이거 봐요. 하온이가 공책을 펼쳐 보였어요. 국어 시험지 100점이었습니다. 우와, 잘했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발표도 제일 잘한다고. 지우는 하온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대단해. 1년 전이랑 완전 다르네. 누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는데? 기다려줬잖아요. 말 안 해도. 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온이는 이제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문태성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하온이 숙제 다 했니? 네, 할아버지. 그럼 우동 먹자. 세 사람은 카트 주변에 둘러앉았어요. 지우가 끓인 우동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어요. 가족처럼. 지우씨, 문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외할머니 병원은 요즘 어떻습니까?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안 좋아요. 약을 계속 늘리는데도 숨이 차대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돈이 없어요. 시립병원도 간신히 다니는데. 문태성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네, 도림의료재단 본원에 심장내과가 있습니다. 최고 시설입니다. 거기서 치료받으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요? 그건 너무 큰 거예요. 저 그렇게까지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은 제 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다고 갑자기 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문태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정이면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도움받기도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억지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온이가 지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할아버지 말 들어줘요. 하온아, 할머니 아프시잖아요. 할아버지 병원 정말 좋아요. 우리 엄마도 거기서 일했어요. 지우는 하온이를 봤어요. 아이의 눈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한 거 맞지만 지금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누나한테 잘하고 싶어 하는데 누나가 안 받아줘서 슬퍼요. 내가 그렇게 보였어? 응, 할아버지 혼자 있을 때 울어요. 누나 사진 보면서.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사진? 터미널에서 찍은 거 핸드폰에 저장해놨어요. 자꾸 봐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고은자가 쓰러졌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숨이 막혀서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심부전이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비가 일단 응급처치부터 합니다. 비용은 나중에 상담하시고요. 고은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고은자는 힘없이 웃었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왜요? 할머니가 짐이 돼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우도 알고 있었어요.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병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태성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문태성입니다. 네, 하온이한테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쓰러지셨다고.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시립병원이요. 지금 갑니다. 오지 마세요. 지우 씨. 문태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딸이 힘들 때 아버지가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전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1시간 뒤 문태성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나 봐요. 어디 계십니까? 6인실이요. 문태성은 병실로 갔어요. 고은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윈 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태성은 주치의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눈 뒤 지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심장판막 수술. 하지만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서 성공률이 50% 정도래요. 지우는 주저앉았어요. 비용은요? 3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 돈 없어요. 문태성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안 돼요. 왜요? 그건 너무 큰 빚이에요. 평생 갚을 수 없어요. 빚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외할머니 죽게 내버려 둡니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우 씨. 자존심은 나중에 챙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요? 저는 당신 아버지입니다. 20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할머니 키웠어요. 밤새 일하면서, 학교 포기하면서, 꿈 접으면서.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편하게 이사장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문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우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돈 준다고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문태성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럼 꺼지세요. 돈 가지고 꺼지라고요. 지우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문태성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하지만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지우가 내려왔어요. 자판기 커피를 뽑으려다 문태성을 봤습니다. 왜 안 가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못 갑니다. 지우는 옆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할머니가 많이 안 좋아요. 알고 있습니다. 수술 안 하면 1달 못 버틴대요. 문태성은 지우를 봤어요. 수술하게 해주십시오. 돈을 어떻게 갚아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제 딸한테 주는 건데 뭘 갚아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전 아직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압니다. 근데 할머니는 살려야 해요. 그럼 됐습니다. 조건 있어요. 문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십시오. 할머니 수술하고 회복하고 태어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 뒤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좋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고은자는 도림의료재단 본원으로 이송됐어요. 최고급 가족실, 넓은 창문, 깨끗한 침대, 최신 의료 장비들. 시립병원 6인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은자는 병실을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좋구나. 나 같은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닌데.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지우야, 이거 다 그 사람이 해준 거지? 네.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제가 갚을게요. 고은자는 지우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소를 사랑했던 건 진짜인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야, 할머니 말 들어라. 네,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 평생 벌 받고 살았을 거야. 할머니,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지. 너도 그 사람도. 지우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네, 할머니. 수술은 일주일 뒤로 잡혔어요. 그 일주일 동안 문태성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우가 나오면 커피를 건네고 갔습니다. 오늘은 어떠십니까? 좀 나아 보여요. 다행입니다. 커피 고마워요. 아닙니다.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조금씩 쌓여갔어요. 지우는 문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겁쟁이였을 뿐. 그리고 지금은 그 겁쟁이가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수술 전날 밤 고은자가 문태성을 불렀어요. 그날만큼은 예외로
문태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태성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어요. 고은자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문태성은 의자에 앉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유를 봐주셔서. 내가 죽고 나면 지유는 혼자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야, 나 곧 죽어. 수술 성공해도 얼마 못 살아. 고은자는 담담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심이야. 지유한테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문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소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네, 그럼 됐어요. 지유를 부탁합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고은자는 웃었어요. 지유는 고집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애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약해요. 많이 외로워했어요. 문태성은 눈물을 닦았어요. 알겠습니다. 미소도 당신을 원망 안 했어요.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지유한테 잘해주면 돼요. 고은자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하네요. 이제 나가보세요. 문태성은 일어서서 깊게 절했어요. 고은자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술 당일 지유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문태성도 옆에 있었습니다. 하온이도 왔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하온이가 지유 손을 잡았어요. 응, 그럴 거야. 수술은 6시간 걸렸어요. 그동안 세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함께. 수술실 불이 꺼졌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지유가 벌떡 일어났어요. 성공했습니다. 지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문태성도 하온이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가족처럼. 봄이 왔어요. 고은자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보통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술 받으면 회복이 어려운데 지유는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터미널 국수 장사는 잠시 쉬었고요. 문태성이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지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지유야, 학교는? 고은자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진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으면 갈 거예요. 올해도 포기하면 안 돼. 벌써 몇 년째냐? 괜찮아요. 1년쯤이야. 안 괜찮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지유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이에요. 고은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우리 지유. 문태성은 매일 들렀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병실에 들어와서 고은자와 짧게 인사하고 지유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된장찌개랑 불고기요. 하온이가 좋아하는 메뉴래요. 하온이는 어때요? 잘 지냅니다. 요즘 반장 선거 나간다고 연설문 쓰고 있어요. 지유는 웃었어요. 정말요? 우리 하온이가?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말을 되찾게 해줬잖습니까? 둘은 복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유 씨, 네, 대학 올해는 꼭 가십시오. 할머니 회복하고 나서요. 제가 돕겠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다. 지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딸한테 주는 건데 뭐가 많습니까? 전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괜찮습니다. 평생 안 불러도 괜찮아요. 문태성은 지유를 봤어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거. 지유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둘은 말없이 도시락을 먹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어요. 한 달 뒤 고은자는 퇴원했어요. 하지만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문태성이 준비한 곳은 재단 소유의 요양형 아파트였어요. 1층, 넓은 거실, 병원과 가까운 위치. 이건 너무 과해요. 지유가 말했어요. 할머니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십니다. 여기가 낫습니다. 월세 없습니다. 재단 소유 건물이니까요. 지유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은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할머니라고 부르십시오. 고은자는 웃었어요. 아직은 어색하네요. 천천히요. 짐을 옮기는 날 하온이가 왔어요.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개나리예요. 봄에 노란 꽃 펴요. 고은자는 화분을 받았어요. 예쁘다. 고맙구나.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 다음 달에 반장 되면 자랑하러 올게요. 그래, 꼭 와라. 지유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문태성, 하온이, 그리고 자기. 이상한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원서를 넣은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식품영양학과 요양식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 합격하면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지우가 문태성에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돌봐야 하는데 제가 간병인 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공부하십시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20년치 밀린 거예요. 지우는 웃었어요. 요즘 많이 웃게 됐습니다. 합격 통보가 온 날 지우는 터미널로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트는 그대로 있었어요. 터미널 사무실에서 보관해줬대요. 지우는 카트를 끌고 나와서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손놀림. 첫 손님이 왔을 때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태성과 하온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국수 2개요. 네. 지우는 국수를 끓였어요. 문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진짜였어요. 이제 터미널에서 안 파실 겁니까? 네, 학교 다녀야죠.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러게요. 지우는 우동을 그릇에 담았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온이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누나 국수가 최고예요. 고마워 하온아. 문태성도 먹었어요. 천천히 음미하듯이 맛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도 그렇게 드셨죠? 기억하십니까? 네. 하온이가 처음으로 따뜻해요라고 말했던 날 문태성은 웃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날 당신을 보고 한미소 씨가 생각났어요. 지우는 국물을 떠서 마셨어요. 엄마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전 기억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처럼.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닮았어요? 많이요. 목소리, 웃는 법, 손 움직이는 것까지. 그럼 엄마도 국수 잘 끓였을까요? 잘 끓였을 겁니다. 당신이 증거니까요. 둘은 웃었어요. 하온이도 같이 웃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지우는 카트를 정리했어요. 문태성이 도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닦고 씻고 정리했어요.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카트는 반납하고 저는 학교 가죠. 국수는 안 파십니까? 당분간은 안 팔 것 같아요. 문태성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병원에서 파는 건 어떻습니까? 네, 도림의료재단 요양병원. 거기 환자분들한테 국수 끓여드리는 거요. 지우는 멈췄어요. 봉사 형태로요. 일주일에 한 번. 식품영양학과 학생이 실습 겸 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사장입니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우는 생각했어요. 환자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는 것. 엄마가 간호조무사로 환자들을 돌봤듯이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셋은 터미널을 나섰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저기요. 지우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네, 아버지. 문태성이 얼어붙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문태성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60대 초반의 남자가 재단 이사장이 터미널 주차장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우도 울었어요. 하온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슬픔, 후회,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늦어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문태성은 딸을 꽉 안았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한 달 뒤 지우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문태성과 고은자가 왔습니다. 하온이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 지우 입학식인데 안 올 수 없지. 사진을 찍었어요. 지우, 고은자, 문태성, 하온이 4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 웃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학교가 시작되고 지우는 바빴어요. 수업 듣고 과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서 봉사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국수를 끓여줬어요. 학생, 이거 맛있네? 네, 천천히 드세요. 우리 딸이 해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 환자들은 지우의 국수를 기다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국수를 먹는 날, 그날만큼은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문태성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우가 환자들에게 국수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모습, 한미소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문태성은 하늘을 봤어요. 아빠가 또 딸을 찾았어. 내 동생이야. 이번에는 잘할게. 약속할게. 봄이 깊어갔어요. 병원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봄맞이 국수 나눔. 환자들과 보호자들, 직원들 모두에게 국수를 나눠주는 거였어요. 이사장님, 참석하실 거죠? 당연히요. 행사 당일 병원 마당에 테이블들이 놓였어요. 큰 냄비가 여러 개 준비됐습니다. 지우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국수를 끓였어요. 자,
다들 줄 서세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지팡이를 짚은 사람들 모두 국수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고은자도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응, 우리 지우가 최고야. 하온이는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얘들아, 우리 누나야. 국수 진짜 맛있어. 와, 누나 대학생이에요? 응, 서울식품영양대학교 다녀요.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지우를 봤어요. 지우는 웃으며 국수를 더 퍼줬습니다. 문태성은 직원들과 함께 국수를 먹었어요. 이사장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사장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닮으셨어요. 마음씨가. 문태성은 웃었어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이 국수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작년 겨울 터미널에서 국수를 팔 때 한 아이가 제 국수를 먹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따뜻해요라고. 하온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꿨어요. 국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우는 문태성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20년 만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문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웠어요. 왜 이제 와? 왜 그때 엄마를 버렸어? 그런 생각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거라는 걸. 아버지가 옆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녹았어요. 문태성은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더 특별해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분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지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문태성에게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용서해줘서. 둘은 안았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고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미소야, 봤니? 지우가 행복해. 이제 할머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온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누나 멋있지? 할아버지도 최고고. 사람들은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따뜻한 국물, 부드러운 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맛.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지우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문태성이 도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요. 내년에도 합니까? 당연하죠. 매년 봄마다 할 거예요. 그럼 저도 매년 오겠습니다. 네, 아버지. 지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문태성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우야, 네, 행복하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해요. 그럼 됐다. 둘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붉은 하늘, 벚꽃잎, 봄바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달 뒤, 문태성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고은자 장학회 설립.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네, 할머니가 지우 씨를 키우신 것처럼 이 장학회도 많은 학생들을 키울 겁니다. 지우는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우 씨가 1호 장학생입니다. 장학회 개소식 날 고은자도 참석했어요. 많이 약해졌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큰 이름을 남기게 되네요. 당연한 겁니다. 훌륭한 손녀를 키우셨으니까요. 지우는 제 자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은자는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이리 와봐. 지우가 다가갔어요. 고은자는 지우 손을 잡고 문태성 손도 잡았습니다. 너희 둘,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곧 가야지. 미소한테 가야지. 지우가 잘 자랐다고, 좋은 아버지 만났다고 자랑해야지. 지우는 할머니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고은자는 그의 여름의 세상을 떠났어요. 조용히 평화롭게 지우와 문태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터미널 상인들, 병원 환자들, 장학회 관계자들 모두 고은자를 기억하고 싶어 했어요. 지우는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녀 될게요. 약속해요. 문태성도 절했어요. 할머니, 지우 잘 지켜보겠습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하온이도 절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사무제가 끝나고 지우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1등으로 학기를 마쳤어요. 문태성은 지우의 졸업까지 지켜봤어요. 4년 내내 입학식, 축제, 발표회, 봉사활동 모든 순간에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우는 총장상을 받았어요. 최우등 졸업이었습니다. 한지우 학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문태성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하온이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일어섰어요. 지우는 울면서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 지우는 도림의료재단에 취직했어요. 요양병원 영양사로. 자기가 꿈꾸던 자리였어요. 내가 이 재단 식구가 되다니. 문태성이 말했어요. 네, 이상하죠?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지우는 열심히 일했어요. 환자들을 위한 특별 식단을 개발하고 영양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따뜻한 국수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환자들은 지우를 사랑했어요. 한 선생님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몇 년이 흘렀어요. 하온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더 많아졌어요. 아직도 지우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누나,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의대 갈 거야. 정말 의사 되고 싶어? 응, 할아버지처럼. 지우는 하온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될 거야. 문태성은 70대가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지우야, 네 아버지, 나 이제 은퇴하려고.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지. 나이도 있고 후임도 준비됐고. 그럼 뭐 하실 건데요? 너 도우려고. 장학회 일하고 환자들 만나고 하온이랑 놀고. 지우는 웃었어요. 좋아요. 같이 해요. 문태성은 이사장직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고혼자 장학회 이사장이 됐습니다. 매일 재단에 나와서 학생들을 만나고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지우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느 봄날 병원 마당에서 또 따뜻한 국수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어느덧 10년째였습니다. 벌써 10년이네요. 지우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릅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당연히요. 당신이 있으니까. 지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둘은 나란히 서서 국수를 나눠줬어요. 환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날렸습니다. 하온이가 친구들과 왔어요.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누나, 나 의대 합격했어. 진짜 축하해.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말 못했을 거야. 지우는 하온이를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국수를 먹던 한 환자가 물었어요. 이거 레시피가 뭡니까? 지우는 웃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면, 육수, 파, 어묵.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죠?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거구나. 해가 지고 행사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지우와 문태성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지우야, 네, 고맙다. 왜요? 아버지 되게 해줘서. 지우는 아버지를 안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노을이 물들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겠죠? 당연히요. 미소 씨는 지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할머니도요? 그럼요. 두 분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우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매년 봄, 도림의료재단 마당에서 열리는 따뜻한 국수의 날. 그 국수를 나눠주는 지우, 옆에서 돕는 문태성,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밤참국수. 한겨울 터미널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었고 상처를 치유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 이야기.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용서와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